화학 반응에 대한 열의 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2번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높아져야 하고요. 3번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열을 흡수한다. 예, 발열 반응일 때는 열을 방출하지만 흡열 반응은 반대로 열을 흡수하는 반응.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는 반응이 되는 거고요. 4번 중화 반응과 삼각 금속의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의 예가 되는 거죠. 5번 발열 반응에서 생성물의 에너지의 합은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그렇죠. 작아야 되고요. 2번 그림은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의 에너지 변화인데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 반응은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되는 거고요. 보기에 기억,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다. 옳은 내용. 니은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겠죠. 열을 흡수했다라는 거는요, 주변의 열을 빼앗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온도는 낮아져야 되는 거고, 디귿 철이 녹쓰는 반응과 열의 출입 방향이 같다. 철이 녹쓰는 반응은요,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내용. 따라 정답은 3번. 두 가지 화학 반응이 제시했는데요. 간은 산에다가 금속을 집어넣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발열 반응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탄산수소 나트륨을 열분했을 때에 탄산 나트륨 그리고 물 그리고 수증기가 발생하는 흡열 반응이 돼요. 기억, 가는 발열 반응이다. 옳은 문항, 니은 가에서 생성물의 에너지 합은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작은 거지요. 발열 반응이 되기 때문에. 디귿 나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열을 흡수한다. 열분해기 때문에 열을 흡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그림같이 얇은 나무판의 가운데에 물을 떨어뜨린 다음 비커를 올려놓고 비커에 수산화 바리움, 팔수화물과 질산 암모늄을 넣고 잘 저었더니 비커와 나무판 사이에 물이 얼었다는 건요. 물이 가지고 있는 열을 흡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판이 비커와 함께 들어 올려졌다. 기억,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죠. 니은, 반응물의 에너지 합은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디귿, 질산 암모늄의 용해와 열의 출입 방향은 같다. 질산 암모늄의 용해 과정은요, 흡열 반응이 되는 거죠. 또 주어진 반응은 또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디귿. 메탄의 연소에서 에너지 변화를 나타냈다. 메탄의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 되는 거고요.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위에서의 온도는 올라가겠죠. 보기 기억. 메탄의 연소는 발열 반응이다. 옳은 문항. 메탄이 연소될 때 주의 온도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져야 하고요. 메탄의 연소는 냉각팩에 이용할 수 있다. 냉각팩은요, 흡열 반응을 이용하는 거죠. 메탄의 연소 반응은 발열이기 때문에 되게 옳지 않은 문항. 따라 정답은 1번. 냉각팩에 대한 설명. 질산 암모늄과 물이 분리되어 있는 비닐팩에 물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손으로 눌러 터뜨리면 질산 암모늄이 용해가 되면서 비닐팩이 차가워진다. 비닐팩이 차가워진다라는 건요, 주변의 열을 용해되는 과정 중에 질산 암모늄이 흡수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산 암모늄의 용해의 과정은 흡열 반응이 되는 거고요. 기억, 옳은 문항. 니은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가 주위의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낮아지고요. 그 반응물의 에너지 합은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더 크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 발열 반응을 이용한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철가루가 산소와 반응하여 손난로가 따뜻해졌다. 따뜻해졌다는 거는 열을 발열했다는 얘기죠. 이 눈이 내리는 도로에 염화 칼슘을 뿌리면 눈이 녹는다. 눈이 녹는다라는 것은요, 주변에서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눈이 녹는 거죠. 그래서 염화 칼슘이 용해될 때는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되는 거고요. 디귿, 에어컨은 냉매를 기화시켜 공기를 시원하게 만든다. 공기를 시원하게 만든다라는 거는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열을 흡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흡열 반응.
8번 다음은 조리용 발열 팩에 이용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발열팩, 열을 방출했다는 얘기죠. 화학 반응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예, 기억 옳은 문항이 되는 거고요.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에서 생성물의 에너지의 합은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작아야 되겠죠.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물의 에너지의 양이 더 커야 되겠네요. 디귿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주위의 온도는 높아진다. 예,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위에선 그 열을 흡수해 가지고 온도가 높아지겠죠. 정답 3번.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될 때 출입하는 열을 구하는 실험이고요. 용액의 비열은 4.2g/g도씨. 간이 열량계 물 150g을 넣고 온도를 측정했어요. 그때 온도가 25도가 됐고요. 간이 열량계에 염화칼슘 10g을 넣고 완전히 녹인 뒤 용액의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35도로, 즉 용해되는 과정이 발열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25에서 35로 10도가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될 때는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죠. 그래서 기억 옳은 문항이 되는 거고요. 니은 염화칼슘 1g이 물에 용해될 때 출입하는 열량은 672kJ이다. 염화칼슘 10g이 용해될 때에 방출된 열량을 계산하고, 그리고 1g이 용해될 때의 열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방출한 열량 Q는 용액의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비열은 4.2줄 per g도씨로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용액의 질량은 물 150에다가 용질 10, 그러면 16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온도 변화는 25도에서 35도로 10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때 방출한 열은 6,720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0g이 용해될 때가 6,720이니까 1g이 용해될 때는 672줄/g만큼의 열을 방출할 수 있겠네요. 디귿 염화칼슘 1몰이 물에 용해될 때 출입하는 열량을 구하려면 염화칼슘의 그렇죠, 화학식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물질의 양이 나오고 그 양에 따른 발열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디귿 옳은 문항, 따라서 정답은 5번. 10번 문항 바로 넘어갈게요. 염화칼슘 1g이 물에 용해될 때 출입하는 열량의 이론값이 아까 얼마 나왔었죠? 672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실험값은 672줄/g이 나왔는데 이론값은 732.4줄/g이다 라고 지금 제시를 했네요. 실험에서 구한 값이 이론값보다 작은 원위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여러 가지 이제 원이 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열의 일부가 이 실험기구의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열이 발생하는 과정 중에 공기 중으로 빠져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억, 열의 일부가 실험기구의 온도를 높이는 데 쓰였다. 옳은 문항. 니은 열의 일부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갔다. 역시 니은도 옳은 문항이 되는 거죠. 디귿 용해전 물의 온도가 실제보다 낮게 측정했다라고 한다면 온도 변화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론값보다 더 많은 열을 방출하게 되는 결과를 얻는 거죠. 따라서 디귿은 옳지 않은 문항. 정답은 기억과 니은. 간이 열량계에 25도의 물 92g을 넣고 질산 암모늄 8g을 넣은 뒤 완전히 녹였더니 용액의 온도가 19도로 내려갔대요. 그럼 용해 과정이 흡열 반응이라는 얘기고요. 질산 암모늄 1g이 물에 녹을 때 흡수하는 열량을 지금 물어보겠네요. 그러면 8g이 용해되는 과정 중에 흡수한 열량을 계산하고 그 열량을 8g으로 나눠주면 g당 흡수한 열량을 계산할 수 있겠죠. 용액의 비열은 4.2g/g도씨다 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 8g의 질산 암모늄이 용해될 때 흡수한 열량 Q는 비열 곱하기 용액의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비열은 4.2줄 per 그램 도씨가 되는 거고요. 용액의 질량은 용맥 92에다 용질 8, 그러면 100g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온도 변화는 6도가 감소했죠. 그러면 계산을 하면 2520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g당 흡수한 열량은 이 값을 8g으로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8로 나눠주면 315줄 per g이 되나요? 따라서 정답은 1번. 그림 과자를 연소시킬 때 방출하는 열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고요. 과자 1g이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량을 구하기 위해 측정하거나 조사해야 할 자료가 아닌 것 그랬죠. 그럼 과자 1g이 연소할 때 방출된 열량은요. 우선 이 물이 얻은 열량에다가 연소한 과자의 질량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Q는 CM 델타 T에서 물의 비열 R에 되고요. 또한 물의 질량도 R에 되고 3번 물의 온도 변화도 R에 되겠죠. 그리고 연소한 과자의 질량으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즉 5번으로 나눠주면 1g이 연소할 때 방출되는 열량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물의 분자량은 열량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는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4번. 간이 열량계 25도의 0.1몰롱도의 염산 100ml와 25도 0.1몰롱도의 산화트륨 수용액 100ml를 중화시켰더니 혼합 용액의 온도가 25.6도가 되었다.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죠. 그 중화열에 의해서 수용액의 온도가 25도에서 25.6, 즉 0.6도가 상승을 했고요. 단 혼합 용액의 부피는 혼합 전 각 수용액의 부피의 합과 같고 용액의 비열은 4.2줄 per 그램 도씨, 용액의 밀도는 1g per ml다. 그러니까 1ml 해당하는 용액의 질량이 1g이라는 얘기죠. 그럼 각각 100ml를 넣어줬기 때문에 100ml라는 거는 밀도가 1이기 때문에 100g이다 라고 우리가 놓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보기에 기억, 염산과 산화트륨 수용액의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옳은 내용이고요. 실험에서 출입한 열량은 504줄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Q는 CM 델타 T로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Q는 CM 델타 T, 용액의 비열 4.2줄 per 그램 도씨 곱하기 용액의 질량은요 200g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온도 변화는 0.6.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504줄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옳은 문항. 1몰의 물이 생성될 때 출입하는 열량을 지금 물어보고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요. 0.1몰롱도 염산 100ml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양과 0.1몰롱도 100ml 안에 들어있는 OH 마이너스의 양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들어있냐? 0.1에다가 0.1을 곱한 0.01 몰만큼이 들어있는 거고,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생성된 물이 0.01 몰이 되죠. 그러면 0.01 몰이 생성될 때의 중화열이 504 줄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몰의 물이 생성될 때는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거의 몇 배? 100배가 되는 거죠. 100배. 그럼 100배가 되면 50400 줄이 되는 거고 1몰당 킬로줄로 나타나면 50.4 킬로줄 per 몰이 되겠네요. 따라서 디귿도 옳은 문항. 정답은 5번. 간이 열량계로 고체 X와 Y가 각각 용해될 때 출입하는 열량을 구하는 실험이고요. 과정. 열량계에 물 100g을 넣고 물의 온도 T1을 측정한다. 열량계에 고체 X를 1g을 넣고 완전히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 T2
T2를 측정한다. 다 고체 1g을 가와 나를 반복을 한다. 고체 X 1g이 용해될 때는요, 20도에서 16도로 온도가 4도가 감소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흡열 반응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Y가 용해될 때 1g이 20도에서 23도로 온도가 3도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발열 반응이다. 기억, 고체 X의 용해는 발열이 아니라 흡열 반응이 되는 거고요. 고체 Y는 물에 용해될 때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발열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올라간 거죠. 디귿, 고체 X하고 Y 각 1g이 물에 용해될 때 출입하는 열량은요, 같은 그 질량을 물에 용해됐기 때문에 이때 출입하는 열량은 온도 변화에 이제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X는 온도 변화가 4도가 되는 거고요. Y는 3도가 되기 때문에 1g이 용해될 때 출입하는 열량은 X가 Y의 4대 3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그래서 X가 Y보다 크다. 옳은 내용. 통열량계를 이용한 탄소가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량을 구하는 실험이고요. 연료량이 1.8kJ/도시인 통열량계 속에 시루 접시 C가루, 즉 탄소가루 4g을 넣고 통열량계 물을 2kg을 채운대요. 물의 온도가 일정해지면 그때의 온도 T1을 측정한 결과 25도가 된 거고, 탄소가루 4g을 완전 연소시킨 뒤 물의 온도를 측정했을 때가 35도, 온도 변화 10도가 상승을 했죠. 비열은 4.2 kJ/kg 도시고요. 1g의 탄소가 연소할 때 방출된 열량을 구하고 과정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4g의 탄소가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한 열량을 계산한 다음에 탄소 4g으로 나눠주게 되면 1g이 연소할 때에 방출된 열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비열의 단위를 봤을 때 줄/그램 도시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kg으로 나왔죠. 왜냐하면 여기에 물의 질량이 kg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열 용량이 kJ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kJ/kg 도시로 나타낸 거예요. 탄소가 연소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열의 일부분은요, 연용량이 1.8kJ인 통열량계가 일부분의 열을 흡수하고, 또한 또 일부분의 열은 물이 열을 흡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4g의 탄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은 일부분은 물이 흡수하고 일부분은 통열량계가 흡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물이 흡수한 열량은 물의 비열에다가 물의 질량에다가 물의 온도 변화가 되는 거고요. 통열량계가 흡수한 열은요, 통열량계의 연용량에다가 온도 변화를 곱한 값과 같겠죠. 그러면 물의 비열 4.2 kJ/kg 도시 물의 질량은 2kg, 온도 변화는 10도 더하기 통열량계가 흡수한 연용량이 1.8kJ/도시, 거기다 온도 변화가 10도. 그러면 더한 값은 100이 kJ이 되는 거죠. 여기서의 질문은 1g당이었으니까 이거는 4g당이잖아요. 그래서 102kJ를 4g으로 이제 나눠주게 되면 25.5가 나오죠. 25.5kJ/g이 나온다.